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삼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삼구라는 이름조차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닌 길에서 일하시는 대서방 할아버지께서 그냥 마구 주셔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양동이에다가 염산 하나 넣고 가루비누를 하나 들고 넉마를 들고 남의 집에 조그만 식당에 가서 변기를 닦으러 가면서 친구를 불러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납세번호를 받고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려야 무슨 개업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개업식이라는 걸 찾을 방법이 없고 언제 했는지를 몰라서 저희 회사 본사에 딱 들어서시면 현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지 않은 어느 봄날이었다. 그게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의 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1968년 5월 15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마구잡이로 만드는 겁니다. 창립기념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 회사가 계열사가 현재 33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33개의 계열사가 있고 삼구 INC라고 하는 모회사로 자회사가 32개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중국에 2개 회사가 있고 베트남에 2개 회사가 있고 폴란드에 있고 헝가리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뉴저지에 있고 애틀란타에 있고 그다음에 테네시에 공장이 있고 인도네시아에 회사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 합해서 전부 33개를 해서 총 매출이 금년에 2조 한 7, 8천억 정도 하는 회사이고, 같이 일하고 계신 저희 구성원들 전체가 4만 7,886분이 근무를 같이 저하고 일을 하시는 회사로,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말 이전에 사업을 언제 시작했냐 그러면 1968년이 아니라 14살 아이스케이크 장사할 때 이거는 뜨거운 여름에만 되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구두를 닦을 일이 있다면 가을에 구두 닦기가 아이스케이크 안 되니까요. 겨울에 구두통 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메밀묵 찹쌀떡통을 밀고요. 봄이 되면 신문 들고 신문팔이 하고요. 뭐 그게 이제 제 14, 5, 6살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문턱을 못 가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야간 고등학교를 갑니다. 저는 가끔 선생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저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제 선생님 제 결혼 주례까지 서주신 분인데요. 담임 선생님이신데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키 순서대로 번호를 주니까 맨 앞에 앉아 있으면 저를 보고 야 자관아 너 저 가방 싸가지고 교무실 좀 와라 그러시면 뭐 심부름 시킬 게 있나 가면 등록금을 못 냈잖아요. 그러면 나보고 집에 가서 엄마 보고 등록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숱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공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다니는 게 이제 학비를 벌으려면 아이스케이크 장사 이런 장사를 하면서는 야간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직장을 얻을 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시절에 서독 광부 가시고 그랬던 거 아시나요? 제 고등학교 나이쯤 될 텐데요. 그때요. 서독 광부 갈 때 어떻게 갔는지 혹시 아세요?
소속 광부를 가려면요 탄광에서 이런 분이 가는 게 아니고 대학 졸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쌀이 몇 킬로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우리 그 지방 쪽은 그 쌀을 옛날에 가마니로 돼 있잖아요. 쌀이 한 가마니가 80kg거든요. 요새는 다 포대로 돼 있어 10kg, 5kg, 뭐 20kg 그렇잖아요. 제일 큰 게 20kg일 거요. 근데 옛날엔 그게 80kg예요. 이 80kg의 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어깨에 멜 수 있어야 소속 광부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난 그냥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소속의 광부로 가면 여기서 일하는 거에 10배. 지금 우리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면 자기네들의 그 받는 거에 10배 이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남의 공장에 다니게 무슨 공장에 다녔냐면 걸레를 만들고 방삐 아시죠? 그다음에 왜 갈대를 이렇게 딱 해서 묶어서 이렇게 방삐처럼 만드는 그런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공장이라고 취직이라기보다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뒷방에다가 이렇게 그걸 만드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하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도 제가 44년생이니까 금년에 81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장에 다닐 때에 그 열악한 그 먼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잖아요. 그 먼지를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종일 마시면서 이제 일을 하고 학교 야간 학교를 다니는 그런데 지금도 폐가 아직 이상 없다는 거 보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돈은 안 주셨던 것 같은데 못 주셨던 것 같은데 제 건강 하나는 참 탁월하게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에 그렇게 해서 제가 과정을 겪으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야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전 대학은 근처에 가본 대학문을 쳐다도 못 봤습니다. 한문 전혀 모르죠. 한글 그게 겨우 아는 정도고요. 수학 방정식을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딱 가기 전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식구들이. 그런데 제가 만든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레 만들고 빗자루 만들고 솔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공장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학교 졸업했으니까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공장을 차려요. 어디다가 저희 집 부엌 한쪽 구석에다가 부엌의 구석에 제가 미아리의 산 꼭대기에 이제 그 학고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학고방이라고 하는 거를 판자촌과 학고방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그 벽을 뭘로 막냐면 가마니로 막고 그렇게 하는 거 운막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어떤 데는 베니다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함석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벽을 막고 이제 위에 이제 지붕에는 그 이 양철 지붕을 하면 비가 올 때 양철 지붕 위에 그 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집 안에 있는 부엌 한쪽 구석에서 그걸 만들면 저희 아버님이 64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님이 행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자전거에 싣고 나가셔서 팔러서 들어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식구들이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시작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대학을 못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가잖아요. 군대를 가서 하여튼 제대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를 창립기념일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만들지 않았다는 게 어느 날짜가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끌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창립기념일이 없는 회사인데 언제부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시작은 뭘 하고 싶었냐면 구두를 닦는 게 제일 쉬워요. 뭐가 좋으냐면
자본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사업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업의 기본 3대 요소가 사람, 노동이라고 그러죠. 노동, 토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나 하나밖에 없는 노동이 무슨 노동이에요? 노동도 없죠. 토지가 어디 있어요? 자본, 돈이 어디 있어요? 자, 토지가 있으면 거기다 공장을 짓든지 사무실을 짓든지 해서 뭘 물건을 만드는 걸 좀 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도 있으면 사무실을 하나 얻든지 빌딩을 짓든지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뭐 사람들 고용해서 그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돈을 얻을 게 없잖아요, 자본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좌판입니다. 이건 판때기입니다. 이 판때기도 있어야 여기다 뭘 갖다 놓고 놀려놓고 팔든지 여기다 쪼물락쪼물락 만들어서 팔든지. 그게 명동이나 어디 가면 왜 이 부르마에다가 판때기 딱 깔아가지고 쫙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그게 판때기, 그게 좌판이에요. 좌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좌판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판때기를 살 돈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들고 다니는 장사입니다. 행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배운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간 고등학교 배우면서 딱 배운 게 남의 알칼리와 산을 배우잖아요. 화학을. 알칼리하고 산을 화장실에 변기에 붙어 있는 변기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변기 보신 일이 없으실 텐데 요만한 볼처럼 생긴 변기에다가 소변만 넣고 그러면 그 소변을 내려가는 구멍이 오줌태라는 걸로, 이거 표현이 좀 구차해서 죄송합니다. 오줌태가 끼어서 그 구멍이 맥히면 넘치죠. 그런 일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그거. 지금은 뭐 그 상상도 안 되시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식당 주인들이 음식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화이트 칼라가 생기죠. 그게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 2학년 때거든요. 근데 5.16을 일으키고 나서 수출 주도 정책으로 가요. 그래서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뭐가 생기냐면 화이트 칼라가 생겨요. 저처럼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 그 사람이 수출을 해야 되려고 그러면 그런 옷에 대한 이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 여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대문에 있는 단도 호텔이라는 건물 6층짜리 하얀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건물이 6층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호선님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외국에 국빈이 온다든가, 올림픽에서 무슨 양정모라고 하는 선수가 동메달을 하나 따가지고 들어올 때 그 빌딩 꼭대기에 가마니에다가 색종이를 담뜩 담아가지고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 사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색종이 뿌려가지고 찝차에다가 카퍼레이드 하는 그 시절. 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 그걸 하면서 빌딩에 처음 근무하는 사람이 화이트 칼라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수제식 변소잖아요.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구내식당이 없어요. 지금은 다 회사마다 공장마다 다 구내식당이 있지만 옛날에는 일단 이러다가 점심은 바깥으로 나가서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그 가게터 같은 데가 다 식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바뀌면 그 식당에 화장실이 딸리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집안에? 여러분들 혹시 안방에 화장실 없으신 분 계세요? 없으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안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뒷간이에요.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뒷간, 변소. 근데 뒷간인데 그 뒷간이라고 왜 뒷간이냐면 냄새가 하도 나니까 이거를 돌려놓으려고 뒤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식당도 뭐 그때는 빌딩만 그렇게 몇 개 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밥을 먹으러 나오면 밥을 먹는데 밥맛은 좋은데 화장실을 여기서 이미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수제식 변소 써보고 냄새도 좀 덜 나고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퍼뜩 생각한 게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근데 그러니까 식당 주인한테 이제 항의를 하죠. 이왕이면 좀 그 음식 맛은 좋은데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근데 무슨 지금처럼 큰 대형 식당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세요? 아침에 새벽에 몇 시쯤 될까요? 아침에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그냥 문을 누가 오면 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9시만 되면 딱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1시, 2시까지 앉아서 소주 갖다 놓고 앉아서 먹고 있으면 손님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요. 그런데다가 식당이 이렇게 음식을 잘하면 꽤 사람이 박잡박잡 많잖아요. 언제 뭐 그렇다고 다 홀 서비스 한다고 누구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음식 만들고 갖다 놔주고 뭐 이거 하다가 보면서 화장실 청소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계속 컴플레인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계속해서 그 좋은 손님들을 만나서 그 맞이해서 장사를 하려면,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 청소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었던 중에 제가 저거를 닦으면 좋겠다. 구두통을 닦으면 굉장히 좋은 게 왜 좋으냐고 하면 본전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송판 쪼가리 이렇게 톱으로 잘라다가 집에 굴러다니는 못 박아서 구두통 하나 만들고, 누나가 쓰던 나이롱 양말 해서 슈샤인이니까 요즘처럼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닦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광택을 내는 거니까 그거 있으면 되고, 구두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까만 구두약하고 하얀 구두약 2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구두는 2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주먹이 해야 돼요. 그럼 구두를 어디를 닦으러 가야 돼요? 명동이나 충무로나 퇴계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가 가지고 있냐? 주먹이 딱 해서 혹시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찍새. 그래서 뭐 그 신발을 찍어 오는 사람, 딱새 닦는 사람, 이거 딱 두고 깡패가 두목이 앉아가지고 그 자리 하나 딱 쥐고 앉아서 명동을 총괄하는 거죠. 거기 가서 얼씬거리다 나 같은 놈이 거기 가서 구두 닦는다고 왔다 갔다 걸리면 깡패한테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두를 제가 포기를 합니다. 구두 닦는 거를. 그 청계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한 사람도 구두 닦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러고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장실 이 고민하는 무슨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저거를 화장실 청소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 여기서 화장실 청소하냐고 뭐라고 그러는 것도 없고, 내가 자본이 들어갈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일을 혼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가서 제가, 변기가 노랗게 변한 거는 알칼리가 딱 달기달기 붙어 있던 거잖아요. 그거는 수세미로 안 닦아집니다. 거기다 철수세미 들이대도 안 닦아집니다. 그거는 알칼리를 녹여야 되는데 그거는 산밖에 없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알칼리를 녹이는 건 산이다. 염산을 사가지고 가서 화장실 변기에다가 딱 바르면 한 10초 지나면요, 파란 연기를 내면서 그냥 딱 거기다 물 한 바가지만 딱 뒤집으면 노란 변기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이거 원래 노란 변기 아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화장실을 청소를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옛날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옛날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금도 뭐 거의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은행 금리가 몇 %인지는 아시잖아요. 옛날에요, 그거 어음 주고요.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음 줄 일은 없잖아요. 그냥 끝나고 나면 식당 주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현금 주면 그거 받아가 들고 버스 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식당 가서 그걸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던 사업. 근데 그 사업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사로 바뀌었느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청소를 하고 인력 소개를 하고 경비한다고 그러고 시설 관리한다고 그러고 심부름센터 하고 뭐 무슨 빈집 청소, 또 준공 청소, 입주 청소, 이사 청소. 아마
뭐 자동차에다가 수없이 붙여가지고 다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느냐? 6만 개가 있어요. 그런 아웃소싱이라고 이제 좋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래 용역 회사가 6만 개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2조 8천억, 7, 8천억을 한다? 저희 회사만 2조 7, 8천억을 저희 회사 계열사의 총과, 저희는 이제 수직 계열의 그 계열사니까 삼과 INC라고 하는 회사는 매출이 한 8,700에서 한 9천억이 조금 안 되는 모 회사가 그렇고, 나머지 자회사들이 그 매출의 총계가 전부 2조 한 7, 8천억 되는데,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저희 회사 말고는 조를 넘기는 회사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저를 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제가 회사를 그렇게 만드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남의 집에 변기를 청소를 하는데 식당 주인이 저희 회사가 성장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커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의 입장은 뭐가 있어요? 지금 저는 9시에 끝나면 그냥 청소를 하고 12시쯤 들어가면 되는데 12시까지 손님이 있는데 청소를 못하고, 그러고 또 집에 들어가면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와서 문 열기 저건데, 가만히 보니까 저 거지 총각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뭐냐면, 야, 저 친구한테 내 가게를 좀 맡겨서 내가 퇴근한 다음에 가게 안을 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싶으신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네? 왜 안 하시냐면, 저를 보고 어떤 그 여사님께서, 그 식당 주인 여사님께서 총각 총각 저 보고 뭐 자네가 그 우리 가게를 좀 청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네한테 일 맡기가 좀 그러네 뭐. 근데 뭐냐면 식당 주인이 퇴근을 하실 때요, 돈은 챙겨 가지고 가세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근데 뭘 못 가지고 가시냐면 그 안에 고기, 쌀, 반찬 모든 거를 다 두고 가시는데, 제가 그 집에 청소를 하는데 저한테 빈 집에도 열쇠를 주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퇴근하시고 집으로 가시고 날 보고 그 식당 청소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밤에 거기서 쌀을 얼마를 저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쌀 때문에, 고기 때문에, 반찬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자식 먹이려고요. 그런데 자식 거기 굶지 않으려고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인이 열쇠를 줄 수가 없는 게 얼마를 퍼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때 그분들이라고 넉넉한 장사를 하셨겠어요. 그게 너무 적으니까 이걸 키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얻은 생각이 뭐냐면, 야, 가만히 있어봐. 세 가지만 갖추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뢰,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는 거다 이 사람, 믿음이 간다. 셋째, 오늘 저녁에 꼭 청소한다고 그러면 해놓는다. 만약에 뭐 여기 계신 분이 식당인데 나한테 저녁 때 키를 맡겨놓고 내 청소 잘해놔, 내일 아침에 내가 내일 아침까지 해놔, 그럼 전 이제 밤새도록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그날 친구가 왔어요. 저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야, 오늘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둘이 앉아서 뭐 밥 먹는다 소주 한잔 하다가, 에이 오늘 저녁에 청소 안 한다고 내가 무슨 뭐 굶어 죽냐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 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식당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자기가 하고 가지. 아침에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 신용, 신뢰,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이것만 갖추면 이거를 빈집이 열쇠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주인 그 여사님께서 저보고, 야, 네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식당 청소를 맡긴다는데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사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터무니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변기를 닦는 거에서 식당 전체를 청소를 다 해야 되는. 제가 넌너 패션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시지만 그런 그 매장 같은데 이제 화장실 청소하다가 매장도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장사 끝나고 나면 문 닫고 가면 옷들 쫙 걸려 있잖아요. 이 옷을 밤에 몇 개를 훔쳐갈지 빈 집에 열쇠를 주고 못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 설립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5년도에 회사 설립을 하러 가요. 대서방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사를 제가 청소를 하러 가려고 그러면 그 회사 설립하러 가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주가 있어야 되고 주주 명부도 있고 주주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왜 어디서든지 다 그 자료를 뽑을 수가 있어 다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대서방 옛날에 왜 대서방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지금은 법인 설립을 다른 데서 못 합니다. 대개 다 변호사님이 아까 변호사님 잠깐 바쁘시다고 그러고 잠깐 인사만 하시고 가시던데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 앞에 대서소라는 게 있어요. 그 대서소가 왜 있었냐면 옛날에 한글을 못 깨우친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거기다가 고소장을 쓴다, 무슨 탄원서를 낸다, 편지를 쓴다, 이걸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소예요. 그분들은 누구냐? 법원에 서기로 오래 계시다가 퇴임을 하면 퇴임한 값으로 뭘 주시냐면 사법 행정사 자격을 주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유식한 분들이세요. 한문도 잘하시고 뭐 법원에서만 쭉 계셨으니까 그분들한테 그거를 주시니까 그분들이 거기다가 법원 앞에다가 그 이런 판때기에다가 대서방 이렇게 해서 대서소 붙여놓고 거기서 그 군대에서 그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엄마가 못 읽어. 그럼 그걸 대서소에 와서 대서방 할아버지 보고 읽어달라 그래. 그래놓고 거기서 엄마가 불러.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면 그 대서소 할아버지가 써주는 일까지 하시는 그게 대서소예요. 거기를 갔어요. 저희 대서소방 할아버지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최정벽이라고 하시는 함자를 가지신 분인데 가서 서류를 딱 드렸더니 서류를 딱 보시면서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아니 다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야 너 법인 설립하러 왔다면서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근데 야 법인 설립하러 온 놈이 어떻게 이름이 없냐 여기 법인을 무슨 이름을 지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질 수가 없는 게 세 가지를 갖추자. 근데 이름을 지면 좀 멋있게 짓고 싶잖아요. 장명소에 가서 짓든지. 근데 장명소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멋지게 질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야 한문을 알든지 영어를 알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하여튼 회사를 하나 만들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남의 집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 가지만 갖추면 제가 빈집의 열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집의 열쇠를 받으려면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 사람, 신용, 신뢰. 이걸 갖추면 빈집의 열쇠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지려고 그러는데 멋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좀 뭐 요즘 영어 이름 좀 많습니까? 뭐 한문 잘하시는 분들 뭐 그 한문 풀이해서 이름 짓고 근데 그런 걸 지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도 못 졸업장이 없고 중학교를 못 다니고 제가 그 공부를 못해서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셨겠어요. 저를 보고 한참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대서방 몇 년에 법인을 설립하러 온 놈이 이름 안 지어가지고 온 놈은 처음 봤대. 그러셔서 이걸 딱 보시더니 한참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야 너 이름 다 지어가지고 왔다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뭐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면서.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성이 뭐야? 그래서 아니 저 능성구씨입니다. 아니 말고 이놈아. 구자가 무슨 구자냐고. 근데 아무리 뭐라도 제 이름이야.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갖출 구자, 부를 자자,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면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석삼자에다가 갖출 구자를 써. 39, 27 갑오. 그거 좋으네 뭐. 이게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9를 곱하면 27이잖아요. 27은 우리가 투전을 할 때 보면 2하고 7하고 합치면 갑오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신 이름이 39. 그러면서 저희 이름을 그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39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존재하는 이름조차 제가 짓지 못했고 회사의 창립기념일조차 없는 것을 만드는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지 않은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창립기념일도 왜 만들어진 거냐면 창립기념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방법이 없어요. 제가 고심을 했어요. 창립기념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내가 깡통을 들고 그 남의 집에 변기를 닦으러 간다 해가 몇 년도인지 그게 몇 년도에 나갔다고 무슨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68년으로 하자 그냥. 왜? 제가 67년도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67년도 제대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68년 하자. 근데 사실은 저는 장사는 이미 14살부터 한 거잖아요. 아무 날짜 아무 해를 잡아도 되는데 그래도 뭘 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했다는 게 맞지? 그래서 68년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1월, 2월, 3월 요즘에 겨울이 덜 추워서 그렇죠. 옛날에는요 1, 2, 3월에는 변기가 얼어 터지고요 소변기에 오줌이 이렇게 오줌을 넣으면 그게 다 얼어붙어 갖고 막 이만한 얼음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염산을 들이대든 뭐라든 닦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 2, 3월은 할 수가 없어요. 4월 달 그때도 눈이 펑펑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꽃 피고 새우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로 하자 그러고 5월로 잡았어요.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요. 날짜는 길이를 택해야 되잖아요. 뭐 요새 애를 낳아도 뭐 몇 월 며칠 날 낳아야 좋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그 시절을 해서 애를 낳는 판에 아니 나도 뭐 날짜는 그 멋있는 걸 좀 잡아야 되는데 날짜를 길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서 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나보고 야, 너 5월 1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래서 무슨 요일이야? 뭐 하여튼 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의 날이 5월 15일이다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선생님의 날에 우리 회사가 창립기념됐다?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한마디 더 해요. 그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고 세종대왕 탄신일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5월 15일 날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수없이 늘어나서 저희 회사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사업을 제가 이걸 하면서 새로운 분야 뭘 하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뭐 다른 이쪽에 무슨 일을 하는데 F&B 쪽에 일을 하면 그쪽에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반도체 쪽을 잘한다 그러면 반도체에서 누구를 스카우트를 한다. 뭐 배터리 2차 전지를 하니까 그쪽에서 한다. 뭐 물류 쪽으로 하면 물류 쪽에서 누구를 한다. 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역사 일에 단 한 번도 스카웃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회사에서 제가 33개의 회사를 구사장 그걸 다 어떻게 관리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5만 분이나 되는 분들은 어떻게 다 그걸 관리를 해?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 자회사가 하나 있으면 그 자회사의 사장은 나하고 사원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내가 경영해온 것을 그대로 그들은 그대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33개 회사의 모든 사장들이 똑같게 경영을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한 번도 내가 그 사람보다 잘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 회사를 키운 거는 내 능력으로 키워진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의 힘으로 키워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제가 잔소리를 하거나 한 게 없으니까요. 지시를 한 적도 없고요. 보통 회장이라는 분들 되게 그러시잖아요. 아, 이거 자네한테 맡기니까 알아서 해 그래 놓으시고 부르십니다. 왜 이건 이렇게 됐어?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러고 그건 맡긴 거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따라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회사에는 회장, 부회장 이런 회장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책임 대표 사원이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같이 일하고 있는 5만여 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자기 일을 다 하고 계신 그 모든 분들이 사원을 일을 하다가 일이 그르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생기잖아요. 그 사고를 누가 책임지느냐? 사원을 대표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통칭 사장이라고 그러고 조금 권위를 좋아하시는 분은 회장이라는 칭호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원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직함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사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그들의 공과는 그들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 대표 사원이라는 걸 쓰는데, 이 직함이 좋다고 쓰시다가 나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오셔서 내가 이거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 쓰세요. 그거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직함을 쓰든지 본인의 결정이시죠. 저는 그 직함을 저한테 물어보고 가신 분들이 지금 쓰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 전부 사원들을 데리고 계시고요.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본사 직원은 저는 여직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제가 직접 면접 보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제가 결정하지, 저희 회사는 누구도 결정 못합니다. 내가 꼭 승인이 된 사람만 쓸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인사권을 내가 쥐고 하려는 게 아니라, 대개 회사에서 사고가 생기는 건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 적이 있다고 하는 건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사 직원들은 내가 현장을 운영하는 건 각 운영부서가 운영하는 거고, 그 운영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본사 직원이 540분, 55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제가 다 결정한 사람만 쓴 사람입니다. 500명을 단 한 명도 제가 면접 봐서 사인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공채사원에서 최종적인 면접 저한테 보통 저희가 요새는 저희 회사가 이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내면 한 1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세요. 각 대학에서. 그러면 거기서 저한테 올라오는 배수가 그 매해 한 기수가 20명의 본사 직원을 뽑거든요. 20명씩 본사 직원을 뽑는데, 그 20명 본사 직원을 뽑는데 20명만 다 뽑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배수로 저 40명을 저한테 마지막 최종 면접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원을 선택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40명을 하루에 면접을 보신다 그러면 시간 얼마쯤 걸리실 것 같으세요? 한 사람 보는데 얼마쯤이요? 5분도 안 되잖아요. 자, 5분도 안 되는데 내가 아무개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인성을 알고, 이 사람의 품격을 알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회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있을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이미 1000명 중에서 고르고 거기서 적성검사, 인성검사 다 거쳐서 와서 나한테 40명 온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써야 하느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꼭 결정해요. 이걸 결정을 하는 이유 뭐냐? 그 사장이 나 없이 그냥 그 계열사 사장께서 결정하셨다. 그리고 누굴 데려다 썼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사람을 쓰기로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그 사장까지 키워오는 그 사람이 사람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그만두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 책임 사원으로서의 노릇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 책임은 내가 져주는 겁니다. 저희하고 거래하는 고객사가 740개 회사를 거래해요.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 이따가 뭐 몇 개 그 저희와 거래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인류 회사라고 그러면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 거래를 하죠. 거기다 현장이 몇 개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현장만 2,540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몇 분이요? 2,450분이 계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48,000분이 일하시는 현장에 포진되어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본사 직원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현장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저절로 잘 돌아가. 모든 생산이고 모든 청소고 모든 경비고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가. 그러면 본사 직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우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을 일꾼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기업의 사무실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는 거, 그걸 해결하는 건 그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취급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가 나가서 여기서 전화를 걸죠. 조금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그냥 제가 나가서 제가 여기서 겁니다. 아까 우리 뭐 여기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그 홍보 담당 김민지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대리님한테. 근데 옆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김민지 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니면 비서실에 있으니까 또 비서실에 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옆에 내가 찾는 사람은 없고 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잖아요. 비서가 받았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민지 대리님 계셔? 라고 묻지. 민지 대리 있어? 라고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민지 대리님 계셔? 민지 대리님 지금 어디에서 심부름 가서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그래 그러시면 민지 대리님이 들어오시면 나한테 전화 좀 하시라 그래 라고 하지, 민지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사업을 구멍가게 이렇게 하면서, 구멍가게라는 표현은 그 자그마한 회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원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 번도 말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자리에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떤 부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러 내가 같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옆자리에 뭐 근데 부장님인데 옆에 있는 과장 자리가 비어 있는 적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거기 앉아서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습니다. 과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를 대신한 아바타로 앉아 있는 자리고, 이 자리는 존중받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제 이 자리에 제가 함부로 앉으면 안 되죠. 이분이 어디 나가서 일하고 잔뜩 서류를 들고 나가서 외부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부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네 내가. 근데 책임사원이 일어나세요. 나 할 일 있어요. 라고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할 거 놔두고 이거를 문제 해결할 거를 손을 들고 뭐 책임사원 보고 비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내 자리에 그 자리 뺏겼네 뭐 그런 기분 들고요. 그거는 직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부사장은 너무 지나쳐. 저 사람은 말이야 겸손한 것처럼 하려고 너무 아무에게나 고개를 그렇게 깊숙하게 숙여.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저희 회사에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여사님들, 선생님들께 저 인사를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는 인사와 똑같은 인사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회사가 내가 자동차가 앞에 딱 서면 단 한 번도 내 자동차에 문을 열어준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나 차에 문을 닫아준 적도 없고 나는 그분을 볼 적마다 그분이 거기서 서 계시면 그분은 왜 서 계실까요? 그 빌딩에 들락거리고 계신 모든 거기에 있는 우리 그 빌딩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서 계신 거지 내 차에 문을 열어주러 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의 집 청소할 때도 내가 월급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청소해서 같이 해서 보는 걸로 나눠서 썼고 그분들이 거기서 남는 돈으로 내 월급을 준 거지 내가 그분들 월급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제 그런 빌딩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없어서 그 빌딩을 살 돈이 없어서 저희가 사무실이 10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각처에 10군데 사무실 있으면 그 10군데 사무실을 몇 번씩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보통 제가 아침 저녁 출퇴근해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거기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뭐 야 책임사원 오신대 그러면 뭐 정리하고 책상 밑에 다 정리하고 뭐 닦아놓고 화장실에 가서 점검 다시 한번 하고 난리를 치르잖아요. 저희 회사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은 저희 회사 연수원 그림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쭉 그런 회사가 있고요. 다음 화면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하고 사업장 구성원이 저희 회사의 제일 위에 계십니다.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저희 본사 모든 직원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 하늘처럼 생각하고요. 고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ESG 경영위원이라고 하는 위원회만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저희 회사는 사람의 중심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보통 내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결혼하겠다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하거든요. 야, 결혼하는 거 좋은데 신랑 신부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오케이 하지 마라.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말을 좀 먼저 들어봐라. 그 집의 말이 품격이 있고 품격이 있으면 그 집이 품격이 있는 집안이다. 입에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마구 제비로 하는 집안은 그 본색은 언젠가 다시 드러나는 집이다. 그 집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 구성원을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똑같으시겠죠. 삶의 가치와 영혼에 담긴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고객 감동을 일으켜서 경영 성과및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더더군다나 좋은 인재들이 저희 회사 찾아오는 회사로 그런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저희 회사에서 지은 인하원입니다. 이건 교육시설인데 우리 회사 본사 직원들 이게 반만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건데 전 본사 직원이 다 모일 수가 없는 게 현장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못 모입니다. 연수원 규모는 저희가 그 2만 평이 좀 넘는 데다가 저희가 연수원 내부에 이런 교육실, 교육장, 휴게공간, 뭐 체육관서부터 이제 이런 그 모든 부분을 갖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원하고 4월 달에 저희 회사가 개원식을 한 저희 회사 인하원이기도 연수원이기도 합니다. 다음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 이 한문이 벽자는 많이 아시는데 소자는 잘 모르죠. 한울소거든요. 푸른 작은 한울이라고 하는 제 호를 따서 그냥 나이가 들면 야 자관아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벽소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벽소라고 하는 호를 다음 제가 39살에 자살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제 온몸이 다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저 골프 많이 쳐서 까맣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전부 온몸이 이렇게 짜깁기를 한 것처럼 다 이렇게 뼈다 다 붙여 있습니다. 그 짜깁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세상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짝짓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살에 제가 자살을 2번을 시도를 했고요. 46살까지 한 지붕 3가족을 살았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일은 말씀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2 부부, 우리 아들과 딸, 2 부부의 한 부부의 아들 셋, 딸 하나, 부부의 딸 둘, 14식구가 35평짜리 아파트를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빌려서 3년을 살아오는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46살에 처음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제가 50살에 골프를 배웠고요. 56살에 처음 스키를 타러 올라갑니다. 다른 친구들은 56살에 스키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스키를 타고 제가 캐나다 피슬러, 일본의 후르츠 이런 여러 군데 골프장 유럽까지 스키를 타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61살에 제가 대학을 수시 2차 모집으로 용인대학교 경찰행정과에 입학을 합니다. 61살에 19살, 20살 먹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6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65살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지금도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요. 66살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 용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아서 제가 66살에 서강대학 입학을 해서 68살에 석사학위를 우수 논문상을 받아서 제가 대학원을 석사학위를 받고 제 논문이 국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68살에 졸업하고 69살에 제가 승마를 시작해서 지금 몽고 벌판을 달려보기도 하고요. 70살에 수상 스키를 시작을 해서 춘천호에 가서 외발로 탈까 2발로 탈까 그렇게 하다가 71살에 비행기 조종을 시작을 해서 비행기 4인승 비행기 조종을 지금 배우면서 4인승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6인승 비행기 조종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그 다음에 74살에 밀포드 사운드 트랙이라고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밀포드 사운드 트랙에 트레킹을 4박 5일 하는 트레킹 코스를 완주를 했고 80살 기념으로 5,000m에서 스카이다이빙을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모습입니다. 다음 요거는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모습이고요. 제가 타는 말이고요. 이거는 스키를 제가 타고 있는 제 모양이기도 합니다. 다음 요건 제가 비행기 조종하는 비행기 조종이고요. 요거는 스카이다이빙을 5,000m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죽어도 헬멧 안 쓰고 내렸죠. 왜냐면 헬멧을 써봐야 5,000m에서 떨어져서 낙하산 안 펴지고 그러면 살을까요? 못 살을까요? 헬멧 썼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는 사람의 가치와 자리가 소중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 정신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